영보이 감사. 영보이 감사. 영보이 감사. 건강하세요. 진짜 이거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아니죠. 한 달 사이에 6천 통의 전화를 했어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5,000통인데 그동안에 1,000통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1,000통이. 이번 주에 1,000통 하셨어요? 후배 정치인들 도발하시는 거 보니까 무소속까지 자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꼭 무소속 나가서 대세요. 정치판 싹 다 갈아엎으러 출동한 42년생 정치천재 박지원 전 국정원장, 85년생 정치천재 이준석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야, 정말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정말 흥미로워요. 이준석 전 대표는 하버드 출신으로 진짜 천재고. 네. 원장님은 천재 보조. 바로 먹이고 시작하시는군요.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 가운데 최고령 정치인, 최연소 정치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생. 얘기 좀 그만하세요.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 나가는데. 네. 두 분이 함께 단 둘이서 방송을 하셨던 적이 있나요? 둘이 하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역사적인 방송이네요. 느낌을 5자로 좀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영보이 감사. 영보이 감사. 영보이 감사. 대표님? 건강하세요. 진짜 이거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아니죠.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보면은. 대표님보다 더 건강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이준석 대표님. 네. 요새 유튜브를 또 천하람 위원장이랑 하던데 네. 총선을 향한 행보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방송이라는 것이 또 이런데 드라이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질문 받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네. 살살 천하람 위원장 꼬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튜브? 썩 좋지 않아요. 그거야 본인 하고 있는 유튜브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 드라이브 자주 나오세요, 드라이브. 여기 나오기 직전에 2만 명 돌파했기 때문에 네. 구독자 수 쫙쫙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재개발 잘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박지원, 이준석, 셀프 재개발.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두 분은 진작부터 내년 총선에 나가서 정치판 싹 다 갈아엎어보겠다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또 출마하시는 겁니까? 제가 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제일 잘 싸우고 한 달 사이에 6천 통의 전화를 했어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5,000통인데 그동안에 1,000통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1,000통이. 이번 주에 1,000통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하시구나. 그래서 나는 매기 역할을 하겠다. 매기역. 네. 지금 현역 의원들이 게으르고 하네요. 그래요. 선거 지휘. 네. 정말 잘하셨잖아요. 손대는 선거는 다 이겼잖아. 그건 내 건 졌다 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빌드업이 또 이제 또 살살 나오는 게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원장님 네. 내년 희망이 총선?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 후배 정치인들 도발하시는 거 보니까 무소속까지 자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무소속까지요? 이준석 대표가 꼭 무소속 나가서 대세요. 근데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무슨 무소속이에요? 대표 다 학살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박지원 대표님도 다 겪으시고도 네. 여러 당적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신 분이기 때문에 불안해. 홍준표 시장이 말했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안고 가라. 유승민 안고 가라. 네. 안 안고 가니까 안고 가라가 한 거예요. 이번 총선 네. 무소속 얘기도 있고 신당 얘기도 있고 노원에서 나갈 거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원에서 나갈 거란 얘기도 있고 그냥 그게 기본 옵션이고. 그죠? 네. 그리고 저는 그걸 다 준비하고 있었고 항상. 네. 그런데
항상 누군가 저를 방해한다 그러면은 저는 다른 옵션들을 닫아버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당을 하겠다 아니면 무소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특정지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건 다 할 수 있죠. 지난번에 유랑할 때 진도 가가지고 트로트도 부르고 해가지고 네. 저도 진도에 팬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진도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방송에 나가서 그렇죠.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네. 우리 고향을 생각하는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꼭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아무 의도도 없이 갔다가 갑자기 초대 가수 비슷하게 돼버려가지고 네, 어설프게 두 곡 부르고. 제 선거 지원 유세하러 오세요. 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원장님 그 해당행위예요, 해당행위. 저는 노원에 못 가요. 지금 물어보니까 우리 김성환 네. 의원, 제가 국회의원 할 때 615실 제가 614호실 김성환 의원이 있어서 또 가까운데 둘이 같이 붙는 건 나 또 몰랐네. 아, 그러면 협치는 진도에서만 하는 걸로. 저는 얻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라고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유심히 지켜보셨는데 원장님, 예. 방금 이제 영상에 잡혔던 대한 노인회 회장님이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김호일 회장이 좋으신 분이라 사진을 4번이나 때리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됐어요. 사과했고 깃밤도 맞았고 네. 그랬으면 됐다 이거죠. 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네. 김은경 위원장이 지난 7월 31일 그러한 발언을 해서 제가 8월 1일 날 문자로 남겼어요. 빨리 사과해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늘 민주당은 타이밍을 놓쳐.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따끔하게 네. 질책을 하면서 사과를 했으면 더 멋있었을 거예요. 아, 그 부분은 좀 그런데 아쉽고. 김호일 노인회 회장이 아무리 사진이지만은 귀때기를 저렇게 세게 4번이나 때려버렸으면 이제 된 거지. 뭐. 보통 어느 정당이든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보통 당대표의 의지를 투영해서 할 말하는 정도의 조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관심이 없거든요. 네, 저같이 네, 정치 중독된 사람도 사실 민주당 혁신위가 뭐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해체하는 게 옳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혁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 집은 혁신이 위원장 만들어 놓고 개점 휴업이야. 혁신이가 출발하면은 호랑이를 그리겠다. 나중에 그림은 고양이가 돼. 아, 보통 그렇습니까? 실체는 꼬리밖에 쥐꼬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나는 잘한 것은 민주당은 단합이다. 그래서 명락회동에 어깨동무하고 나와라. 잘했잖아요. 네. 이런 것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김호일 회장이 깃방맹이를 4개나 때렸는데 내가 맞아서 됐다. 사진. 됐다 이거죠. 저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더 궁금해요. 사실 국민의힘도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것이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냐가 사실 안 보이거든요. 공정과 상식이란 대선 구호가 지금 구현되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선명하게 안 나오는 것이고 민주당도 솔직히 이재명 대표하면 상징되는 과거의 자산들이 있었어요. 무상 시리즈 같은 어떤 복지라든지 아니면 기본소득제라든지 이런 상징적 자산들이 있었는데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을 거치면서 그게 이제는 빛을 좀 발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저는 이재명이라는 당의 대표가 무슨 비전을 새로 세우냐가 궁금한 것이지. 네. 누가 이재명 대표의 다리를 대신 긁어주는 사람 정도의 위치에 있는 혁신위는 전 기대가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내가 앞으로 그럼 앞으로 혁신을 이끌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본인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선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같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 왜 있어요 혁신이? 제가 있을 땐 잘하셨고요. 저를 쫓아낸 다음에는 윤핵관들이 꼬다는 보리자로 만든 겁니다 그분도. 그러면 다시 들어가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거라도 민주당은 사과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 하나 잘못했다고 하는 유감도 표시하잖아. 네. 양평 고속도로 인정을 하면 유죄가 되니까 검찰 출신들은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니까 문제인 거지. 네.
그거 방금 말씀하신 거 원장님 작품입니까? 그거 네, 제 작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고속도로 말씀하셨으니까 네.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를 좀 꺼리는 모양새인데 LH 관련해서는 또 국정조사를 매우 강력히 밀어붙이는 모양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나 때는 얘기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있을 때는 저희 뒤에 이제 회의하면 백보드에 저희 붙여놓은 게 뭐냐면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써놨어요. 기억납니다. 네. 그게 제 스탠스고요. 예, 지금 지도부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점점점. 뭔가 예, 전 모르겠어요. 점점. 그런데 하여튼간 범인이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니 내가 맞춘 게 맞췄지. 대충 뭐 출연자 개인의 의견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나 보군요. 뭐 이상하게 좀 내용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원희룡 외절해로 가버렸어요, 그냥. 예전에 어떤 걸 떠올리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보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처음에 정윤회 씨 사건 같은 게 불거지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윤회 씨는 아니다 이러면서 덮고 넘어갔거든요. 나중에 그랬더니 정권 말기에 갑자기 최순실 씨라는 저도 처음 들어본 이름이 나오니까 네. 다들 너무 당황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의혹이 나왔을 때 사실 여당 내 구성원들도 의구심을 어느 해소했을 정도로 해명이 되는 게 중요하다. 네. 어찌됐든 간에 출구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고속도로 관련해서. 그럼 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면서요. 그런데 국민들 여론조사 해봤더니 원한 추진이라고 나온다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해놓은 말들이 다 지금 계속 이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풀고 가든지 풀지 못하면은 처음에 용기 있게 이걸 뭐 백지화부터 했던 원희룡 장관이 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거치 있습니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내용으로 풀기에는 너무 많은 말들이 서로 모순이 돼버렸고 네네. 가장 용기 있게 나섰던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종중땅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재산 신고가 돼 있으니까 그게 대통령 땅도 있어요. 그렇게도 봐야 돼요. 원희룡 장관으로 이슈를 돌려놓으니까 원희룡 장관이 너무 총대를 세게 맸다가 백지화해서 이제 또 백지화. 국정조사를 해서 밝히고 원안으로 돌아가면 해결된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권의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수도권에 지금 엄청난 인물난이 있다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특히 국토부 장관이라는 중인을 맡았으면은 어떤 지역에 상당한 이제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걸 동력으로 해가지고 총선에서 수도권 한 권역을 맡아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될 정도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국토부 장관이 교통 현안이나 이런 걸로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기보다 오히려 본인이 뭔가를 방어하러 들어가는 모양새에서 소모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원 장관한테 차라리 정치적으로 책임질 모습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는 이거 길게 가면 원 장관도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이것도 보면은. 공산당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기관입니다. 어떤 언론이 좀 그런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그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후보자와 박지원 원장님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두 분이 아주 세게 붙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방송 장악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님이 국정원장 시절에 그 문건 내가 직접 봤다. 그랬더니 오늘 이동관 후보자가 바로 짜증을 섞인 입장문을 냈습니다.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 눈에는 모든 사안이 공작이자 음모로 보이는 모양이다. 조선시대에 박 원장이 태어나셨더라면 5대에 걸쳐 영화를 누린 유자광을 뛰어넘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솔직히 상처 받으셨습니다. 그죠? 저는 상처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말할 사람이 말을 해야 상처를 받지. 그 말 자체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요구를 했는데 홍보수석 아니다? 국정원의 보고 문건은 상층부로 갑니다. 제가 보았다는 그러한 것은 지금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그 문건을 보면은 딱 국정원 제작 문건이다. 이동관, 박지원 싸움을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응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빤히 보여요. 의도적으로 이번에. 그렇죠. 저를 한번 그렇게 걸어본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 소리 안 해버리니까. 네.
근데 오늘 몇 마디 하셔가지고 또. 예. 왜 몇 마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안 한다고 했지. 네. 언론관이라는 것이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공산당 기관지 발언은 저는 이거는 상당히 위험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또 제가 또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까 국민이 공산당 기관지가 어딘지 알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동관 후보자의 개인적 경험에 따른 자조적인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액면가대로만 읽으면은요. 공산당이란 건 집권기관 아닙니까? 공산국가에서는. 그렇죠. 네. 그럼 집권당을 수호하는 언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집권당을 수호하는 아니면 집권자를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에 대해 가지고 네.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보시잖아요, 솔직히. 아니 본인이 그렇게 안 아무래도 보시잖아요. 과거에 언론인 경험이 많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본인의 경험 속에서는 그런 걸 겪으셨을 수도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라면은 네. 역시 천재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역시 천재야. 와, 그래서- 이런 해석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박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편집 안 되고 나간 걸 보면은 KBS는 빠지는 것 같은데요. 네. 논리대로라면. 네. 그런데 KBS하고 MBC를 지금 손보고 있어요. 아직 임명되시기 전인데요. 되기 전부터 지금 딱 고속도로를 깔아놓고 가더라고요. 거기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어떤 아니 모습에서요? KBS 이사장 뭐 이사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자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MBC 박문진 이사장하고 이사 또 자르더라고요. 아, 대주주 박문진이요. 아니 KBS 이사장으로는 특히 모 언론사 논설위원 출신이 온다는 설도 있고. 네, 그런데 이미 다 정해졌더라고요. 저는 설로 들었는데 다 정해졌습니까 벌써? 나도 설인데. 아니 확실히 정보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송 장악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 책임 검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해서 계속 여쭤봅니다. 아니 방송 관련 수사를 해보셨으니까 방송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송계 왜 웃어요? 진지한 얘기하는데 방송 관련해가지고 여러 카르텔을 척결하기 해가지고 이권 카르텔을 잡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임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분위기는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국민 여론이 지금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수렴해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때 수능 문제에서 제가 되게 당황했던 게 뭐냐면은 60대 이상, 70대 이상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지지하는 비율이 대통령 지지율만큼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수능에 대한 경험은 사실 없는 세대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자식이 수능을 볼 세대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수렴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매우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도 이미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가 정치적으로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청문회가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청문회에서 진짜 실력 발휘해가지고 왜 부적격자인가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지금 MB맨들이 대거 또 진출했다 이런 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중이 있는 겁니까? 저는 윤석열 이코르 MB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똑같아. 하는 일들이 지금 보십시오. 네. MB 때도 이슈를 와글와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했어요. 지금 계속 연속되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이제 MB맨들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죠. 친박과는 더 안 좋죠. 아 그것도 그렇긴 합니다만.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되면은 친박이나 친이 둘 중에 하나는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그런 어떤 선택을 하신 것과 관계없이 탕평 인사를 했으면은 지금 훨씬 더 견고한 정권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의 당평 인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사실 친이계를 많이 발탁하시는 건 맞는데 거꾸로 그럼 친이계한테 큰 빚을 지신 것도 없어요. 네. 다만 친박계와는 다소 불편한 어떤 과거의 댓글 수나 이런 때부터 본인을 탄압했던 친박계에 대한 불편한 시각은 있겠지만은 그걸 다 뛰어넘었을 때 보수의 우수한 자원풀을 다 가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참 힘들죠, 보수에서는. 그 지금 총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네. 이 지형적으로 가장 안타깝고 속상하고 아쉬운 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부터 바로 총선 준비를 가동하기 위해 가지고 혁신위도 만들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그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었으면 지금 뭐 젊은 세대나 아니면 수도권 아니면 심지어 호남까지도 지금과는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네. 근데
그때 그게 단절되고 지금 와가지고 바늘허리에 실매여가지고 쓰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아깝습니다 참. 민주당은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민주당의 최대의 혁신은 단합이에요. 대통령이 죽을 쓰고 있으면은 민주당은 밥을 하기를 국민들은 바라는데 같이 죽보다도 못하고 하겠다고요.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정권과 투쟁해야 돼요. 잘하는 건 도와주고 네. 잘못한 것이 지금 많잖아요. 네. 이런 이슈를 늪에 빠지지 말고 네. 살려서 투쟁해라. 알겠습니다. 예. 더 강한 그런 민주당이 돼야 된다. 강한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11시간 넘어가니까 힘이 많이 빠지네요. 네. 건강하십시오. 함께하신 두 분 저는 여기서 지금 현재 0시 45분 차로 광주로 갑니다. 안전하게 내일 들어가시고. 강연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